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성과 감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능적 측면은 어떤 이성적 영역으로서 그 인간 두뇌의 어떤 모방을 통한 그렇게 인공지능 개발이 요즘 한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그 딥러닝 기술의 혁신으로 그 상당한 수준으로 그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의 감성적 영역들도 인공지능으로 모방해 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인공지능도 사랑에 빠질까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사람이 기계나 디지털 정보에 마음을 주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질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 농담 같은 의문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고 감정은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게 딥러닝에 기반한 여러분 아시는 안면 이미지 인식 기술은 그 정확도에서 이미 인간의 육안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공지능, 인간의 어떤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의 떨림과 변화마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또는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고가 이렇게 상징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지능에 대한 의문은 이제 다소 식상한 상상력이 되어버렸죠. 이미 딥러닝 기술은 이제 계산 능력이나 예측 능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어떤 물리적인 면이나 지적 과제에 대해서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존재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하고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로봇 산업 기술하고 또 결합을 했고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 노동력을 대신했던 그 산업용 로봇에서 이렇게 지능형 서비스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이죠. 사람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돌봄이나 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회 친화적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감성 로봇들은 인간과 이게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기술은 한마디로 지능을 넘어서 감성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인공 감성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최대의 관심사인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공 감성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일 포스티노라고 보셨나요? 한편의 어떤 시 같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 작은 섬에 휴양차 온 유명한 시인 네루다하고 또 그 사람한테 우편물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된 우체부 마리오의 이야기지요. 우체부 마리오는 시인 네루다하고 우정을 쌓아가면서 시와 은유의 세계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리오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 내면의 이성과 감성을 발견하면서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마리오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네루다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오가 말하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파요. 시인 네루다가 대답하죠. 그거 큰일이군. 빨리 나아야겠네. 그리고 그건 빨리 나을 거야. 위트가 넘치는 대답이죠. 근데 마리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아니요. 전 그냥 아프고 싶어요. 좀 우습지만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이렇게 쉽게 정의될 수도 표현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참 어렵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감성의 영역까지 진화를 한다면 결국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과연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라고 여겨졌던 사랑이나 연민 혹은 자비 같은 개념들은 어떻게 재해석될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존재 근원적 질문이 새롭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 감성 분야의 연구는 어떤 새로운 인간 친화적인 인공 감성 로봇을 개발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 본연의 감성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공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철학, 종교, 윤리의 영역인 것이죠.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혁명적 전환점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어떤 특정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실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윤리 문제 말이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애착하고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일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지갑, 제자한테 받은 만년필, 또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 등등. 제각각의 사물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 사물들의 어떤 객관적 가치나 기능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때로는 의인화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나 아끼는 물건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땐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민망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참 이상하면서도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감성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을 본따서 인간을 닮은, 아니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인공 감성을 가진 존재를 만들려는 어떤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상처나 영혼을 위로받고 싶어서일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인공 감정을 가지게 됐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인공지능을 대하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 소개해 볼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본 사람은 이미 다 보았을 영화입니다. 허라는 영화입니다. 2013년도 영화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대필 작가 테어도어는 사만다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실제로도
감성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도 이제 어떤 이성을 넘어서서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애완동물이 주인과 가정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이 되고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뭐 어엿하게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과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건조한 일상을 사는 테오도어는 새로운 인공지능 사만다하고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만다는 이름은 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만다의 목소리, 음성만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뭐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의 인공지능입니다. 테오도어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인공지능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같이 웃고 배려해주고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인공지능 사만다를 사랑하고 또 사만다 또한 테오도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질투도 하고 하면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감정들의 대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만다는 테오도어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요. 뭐 사랑에 빠지면 다 미치게 돼.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좋아. 뭐 곁에서 당신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뭐 이런 형태의 대사들, 솔직하고 아름다운 어떤 이렇게 삶의 통찰이 가득한 대사들이 사만다를 통해서 테오도어에게 전해지고 테오도어는 비로소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인공지능 사만다는 인간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감정 체계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실제보다도 더 현실 같고 어떤 절절한 사랑의 미로를 속삭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만다처럼 사랑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사랑은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 만남도 그렇고 시작되는 순간도 직관입니다. 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현듯 벌어지는 하나의 사태인 거죠. 누구는 마치 뭐 차량 접촉사고와도 같다고 합니다. 뭐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흔히 뭐 심쿵이라고들 하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닐진데 사만다는 사랑도 데이터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만다는 영화 마지막에 테오도어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입니다. 뭐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만다가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니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제서야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학습을 종료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만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수많은 이용자를 상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각각의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대사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뭐 상대의 감정들마저도 배우고 또 체득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 알고리즘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뭐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말입니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가수 이소라의 명곡 바람이 분다에 나오는 노랫말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예전에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도반들한테서 청승맞다고 핀잔을 들은 적도 많은데요. 나름 근사한 분위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고 합니다. 근데 왜 두 연인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동일한 사태를 겪고 나서 각자 다른 추억을 간직하게 될까요? 설마 이게 기억력이 나빠서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왜 원래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유식 전통에 따르면 지각은 기억입니다. 우리의 전5식과 제6식의 관계에서 제6식은 전5식에서의 감각 자료를 받아들인 한 찰나 뒤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각하는 현상세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상세계는 그 자체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언어적 개념 틀에 의해서 분별되고 정리된 세계인 것입니다. 객관적 세계는 우리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변형되고 왜곡된 산물인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결국 인간들이 경험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사태도 결국 극히 주관적인 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적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화 라쇼몽,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죠.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1950년대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하나의 살인사건에서 등장인물 각자의 기억과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내용을 줄거리로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무라이가 그의 부인과 산길을 지나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찾기 위해서 관하로 용의자들이 다 끌려오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해야 하는데 각자가 자신만의 기억을 갖고 다른 진술을 합니다. 먼저 산적은 자신이 속임수를 써서 부인을 겁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인 사무라이와는 정당한 결투 끝에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의 진술은 또 다릅니다. 산적에게 겁탈당한 후 남편을 보니 눈초리가 싸늘했고 자신을 경멸하는 것 같아서 남편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무당을 통해서 사무라이 영가를 불러들여 빙의된 상태로 진술을 하게 합니다. 죽은 사무라이는 아내가 남편인 자신을 배신했는데 오히려 그 산적이 자신을 옹호해줬다고 말합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나무꾼이 있었죠. 그가 말하기를 부인이 싸우기 싫어하는 두 남자를 부추겨서 결투를 하게 난 뒤에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라이와 산적은 볼품도 없는 싸움을 벌인 끝에 사무라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진실, 서로 다른 기억들. 우리 기억이 얼마나 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유식 전통에 따르면요,
우리가 객관적 세계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세계 자체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가미되고 변형된 산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에서 디지털화된 감성 알고리즘으로 사랑을 구현한다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을 규정짓는 고유한 감정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상정한다는 것은 매우 허약하고 위태로운 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고 했을 때 대상화한 인공지능의 감정이 뭔가 신비스럽고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에 대해서 자식 못지않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대상에 투사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영화 허로 돌아가 볼까요? 사만다는 마지막에 테오도어를 떠나면서 이젠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반전이라고나 할까요? 어쩌면 노래 바람이 분다 중에 나오는 가사처럼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만다가 테오도르와 이별하면서 하는 마지막 대사, 이젠 사랑을 알아. 이 말도 사실은 테오도르의 입장에서 들으면 좀 약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해말다 못해서 백치미까지 느껴집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였단 말인가요? 테오도르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만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별하는 마당에 챗봇에 다 대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너무한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진 모호함, 위태로움, 그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고통받으면서도 또 그 시린 상처가 또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이루지 못할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사랑에 빠진 우체부 마리오처럼 사랑에 빠져 가슴이 아려오는데 미련하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미망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금속성의 인공지능과 이게 따뜻한 감성의 사랑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분명히 온도차가 큽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이 관계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 온도차만큼이나 낯설고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죠.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 갑자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일종의 버그 내지는 작동 오류가 아닌 애초에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장착시키는 것 말입니다. 최근에 이게 더욱 정교해지고 섬세해지는 이렇게 감성 컴퓨터 기술은 이 도전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대부분 온전치 못하고 주관적 왜곡이나 변형의 산물이라고 했죠.
그러한 인간들의 서사가 역사이듯이 말입니다. 앞서 영화 허에서는 인공지능이 단지 음성을 통한 소통만으로도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이 싹 트는 시작과 과정을 소재로 삼았다면요, 아예 인간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영화 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질문이 이전보다도 더 짓궂고 도발적이죠. 마치 이래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래? 라고 묻는 듯해서 이렇게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흥미롭지만 피하고 싶은 질문 아닐까요? 인공지능 로봇 설계자인 주인공 콜은 자신이 제작한 인공지능 로봇 조와 사랑에 빠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제품이었던 인공지능 로봇 그 조의 성공 이후에 또 다른 조 2.0을 제작하고 양산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감성 알고리즘을 장착한 인공지능 로봇 조 2.0. 조 2.0은 여기저기에 판매되고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되고 이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인 콜과 인공지능 조가 느꼈던 이 사랑이라는 감성이 알고리즘화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되어 있다는 거죠. 수없이 복제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콜하고 조가 느꼈던 사랑과 이후에 복제된 사랑들 사이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영화의 중심 내용을 차지하는 이 콜과 조의 사랑이 갖는 고유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랑은 알고리즘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각자가 느끼는 감정까지는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바로 여기에 그 고유함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가닿지 못하는 지점이죠. 사랑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특정 감정을 느끼라고까지는 어떻게 설계될 성질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을 특별하고 고유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복제와 재현의 무한 증식과 어떤 고유성과 특별함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 이 양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만약 인간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까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만큼이나 또는 인간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호감을 느낄 정도에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이라는 의미에는 단순히 외형적인 끌림뿐만 아니고 정서적 교감을 포함하겠죠. 인공지능 로봇의 외형에 대한 소위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라고 하죠. 이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그 극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로봇의 겉모습이 점점 인간과 비슷해질수록 인간의 어떤 로봇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과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해지면 일정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러다가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완전히 인간과 동일해지면 또 다시 또 호감도가 증가해서
인간 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수준과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서적 영역입니다. 현재 이 정서적 교감을 위한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가 한창이죠.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최근의 컴퓨팅 능력이 이게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감성 컴퓨팅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감성 컴퓨팅이라는 것은요, 감정 또는 다른 정서적 현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성 컴퓨터 기술은 컴퓨터의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고 학습과 적용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감성이나 지적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어떤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최근에는 어떤 불교의 아비담마 인식론을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아비담마의 인식 체계를 활용하는 거죠. 89가지의 마음 종류와 52가지의 마음 요소를 바탕으로 한 마음 현상의 다양성을 모델로 삼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아비달마 인식론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거죠. 현재 감성 컴퓨터 기술은 대략 언어인지, 안면인식, 동작인식 이렇게 세분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자들의 분류는 이것은 감성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감정 표현과 어떤 감정 생성으로 체계화합니다. 우선 감정인식은 언어라든지 얼굴 근육의 움직임 또는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포착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최근 인수한 기업 이모션트는 인공지능 감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바라보는 고객의 표정을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데이터화해서 이것이 다시 자본이 되는 시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어떤 표정이나 움직임 또는 목소리, 음성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성 생성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다양한 표현을 포착해서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감정 모형을 만들고요.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MIT의 미디어랩에서 이렇게 지능형 로봇 넥시를 발표했습니다. 넥시는 물체 감지 능력, 시선 고정, 화가 났을 때는 눈썹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놀랄 때는 치켜뜨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죠. 최근에 이렇게 감성 알고리즘은 그 나름의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이 명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이 아니고요. 로봇 스스로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조건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자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능형 로봇 파페로가 있죠. 이 친구는요, 제때 충전을 시켜주지 않거나 인간이 자기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면 사용자가 명령을 해도 시치미를 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스스로 감정을 생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변화를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대죠. 우리 인간보다 더 빨리 알아채죠. 우리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더 적절한 반응을 해준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지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이야말로 인간의 불안과 결핍, 고통의 회피, 어떤 사랑의 갈구에 대한 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운유이자 정치적 운유이기도 하고요. 예술적 운유, 심지어는 종교적 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프로이드는 운유를 무의식이 의식 세계를 숨기고 변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아니면 고통으로 다가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인공지능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또는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근원을 프로이드처럼 무의식이라고 부르던 우리 불교 전통처럼 알라야식이라고 부르건 좋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불교 유식에서 말하는 알라야식과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식은 그 근원을 문자 그대로 무의식이 아니라 다만 잠재된 식으로 파악한다는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인간은 마음속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거죠. 언어로서의 개념적 은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태로서의 은유. 즉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서 나의 고통, 인간의 고통을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이 두려운 마음,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니면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공지능 너머로 그 대상에 가닿기 위한 어떤 욕망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는 거지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랑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장착시키고 사랑을 하려 하고 사랑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담은 은유인 겁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음악가가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구스타프 클림트, 대단한 화가이기도 하지만 또 바람둥이로도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명화 이렇게 키스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의 유명한 그 여성 편력 속에서도 유일하게 정신적 사랑만을 나눴다고 전해지는 에밀리에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그림을 통해 은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투사한 인공지능을 통한 은유가 어떤 일시적인 치유와 안도감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근원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해방될 수 있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존재하고 욕망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은유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욕망을 증장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인간은 사랑이 무한복제되고 또는 도구화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인공 감성 지능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어떠셨나요? 누구나 다 아는 하지만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주제였을 겁니다. 인공 감성을 개발해서 인공지능도 사랑하거나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정의 내리지 못하면서 어떤 인공지능이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이 갖는 추상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강하게 들기는 하는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꼭 그런 인공지능을 꼭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강연은 클림트가 에밀리에게 보낸 편지 중 한 구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쓰린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고통이라오. 여러분,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